안녕하세요. 노후의 신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이 깊어갈 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셨을 여러분의 그 고단한 어깨를 먼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아픈 가시를 건드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더 외로워지기 전에 꼭 한 번은 마주해야 할 이야기이기에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집안은 조용하고 휴대전화는 온종일 울리지 않습니다. 문득 자식들이 보고 싶어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도 혹시 바쁘진 않을까, 내가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손가락을 멈추게 되는 그 쓸쓸한 순간 말입니다. 그러다 겨우 연결된 목소리가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툭 끊길 때 그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죠. 우리는 평생을 나보다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고, 내가 사고 싶은 옷 한 벌 참아가며 자식들 학원 하나 더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나면 노년에는 그 사랑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가장 사랑했던 자식은 어느새 나를 잔소리 많은 노인으로 여기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구독자분의 이야기가 제 밤잠을 뺏어갔습니다. 68배 정숙님 이야기입니다. 정숙님은 자식들에게 정말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자금까지 마련해 주려고 살던 집까지 줄여가며 뒷바라지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정숙님은 아들네 집에 마음대로 가보지도 못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정숙님의 연락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정숙님은 울면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제가 애들 망하라고 빌었나요? 다 잘 되라고 내 경험 담아서 조언해 준 게 전부인데 왜 애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할까요? 여러분, 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도 이건 내 이야기야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뱉은 말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뜨거운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진심만 중요했지, 그 말이 상대방의 귀를 지나 마음속에 어떻게 박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지혜의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집불통 노인이 되어갑니다.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의 잣대를 가지고 자식과 세상을 재단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폭력인지 아십니까? 이 말들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반복할수록 우리 주변에는 적막함만이 쌓여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분은 단순한 유튜브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을 외톨이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소중한 성찰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서운함과 억울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둘째, 하지만 듣기 좋은 사탕 발림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뼈아프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내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 곁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실화에 기반한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어쩌면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성장의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굳게 닫혔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독이 되는 말이 아닌 약이 되는 말로 인생 2막을 채울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하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치명적인 말실수들, 그 잔인한 진실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가장 슬기로운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칼날들을 하나씩 꺼내어 직면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떻게 상대방의 심장에 박히는지 그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날,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60대 중반의 박씨 아저씨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볼까요? 박씨 아저씨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분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 셋을 모두 번듯한 직장인으로 키워냈죠. 아저씨에게 인생은 버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큰아들이 주말에 집에 와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요즘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회사만 가면 숨이 안 쉬어져요. 이때 박씨 아저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저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혀를 찼습니다. 공황? 야, 배부른 소리 마라. 나는 예전에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도 맨손으로 벽돌 날랐어. 요즘은 시원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두드리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게 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 여러분, 이 순간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스러운 인생 선배로 본 게 아니라 내 고통을 비웃는 벽으로 느꼈을 겁니다. 아들은 그날 밥도 다 먹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겠죠. 다시는 아버지한테 내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배고픔의 고통과 지금 아이들이 겪는 존재의 불안은 무게가 다를 뿐 아픔의 깊이는 같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사실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다라는 독선입니다. 이제는 제발 그 경험의 잣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줘야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사막의 더위는 알아도
내가 겪는 그 마음의 추이는 잘 모르겠구나. 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니? 정말 고생 많다. 이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절실했던 겁니다. 두 번째 칼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두 번째 칼날은 가장 잔인합니다. 바로 우리의 희생을 채권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번엔 경기도에 사시는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여사님은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시장에서 장사하며 자식 둘을 의사, 변호사로 키워냈습니다. 모든 동네 할머니가 김 여사님을 부러워했죠.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명절에도 혼자 계신 어머니를 잘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자식들과 통화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발 부르터가며 너 공부시켰다. 내 무릎 연골 다 달아가며 너희들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나한테 일주일에 전화 한 통도 못하니? 김 여사님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 독촉장처럼 들리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희생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슴 한구석에 늘 죄송함이 있죠. 그런데 부모가 직접 입 밖으로 그 희생을 꺼내는 순간 그 아름다웠던 사랑은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를 보러 가는 길이 설레고 기뻐야 하는데 갈 때마다 죄인이 된 기분이 드니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의 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그 행복한 순간들, 아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덕참, 그것으로 이미 보상은 충분히 받으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번듯하게 제목가며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일매일이 축제다. 내 걱정 마라.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먼저 잡으러 올 겁니다. 세 번째 칼날, 남이랑 비교하고 흉보는 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변의 친구와 이웃을 모두 떠나가게 만드는 독약 같은 말실수입니다. 바로 뒷담화와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화 소재가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대화 소재를 찾죠. 바로 남 이야기입니다. 누구네 집은 이번에 사업 망해서 집을 내놨다더라. 누구네 며느리는 학벌이 별로라더니 결국 사고 쳤다며. 여러분, 남의 불행을 씹으며 얻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로 인해 잃는 여러분의 품격은 영원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을 은근슬쩍 섞어서 남의 집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은퇴한 이 이사님 사례를 보세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꼭 한마디씩 합니다. 어이 김 사장, 자네 아들은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나? 내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서 최연소 팀장 달았잖아. 역시 머리는 유전인가 봐. 이 이사님은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겠지만 그날 이후 김 사장은 이 이사님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언어는 정갈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거든 내 허물을 돌아보고 남의 자랑을 듣거든 진심으로 손뼉 쳐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 집도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
라며 덮어줄 줄 아는 어른 곁에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외롭게 만들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벽을 쌓았던 세 가지 치명적인 말실수에 대해 아주 깊고 아프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2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옛날 생각이 나서 자꾸만 목이 메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손이 떨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이 대본을 준비하며 몇 번이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온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그런 말들을 했던 건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랑을 표현하는 법보다 희생하는 법을 먼저 배웠고, 칭찬하는 법보다 강해지는 법을 먼저 익혀야 했던 척박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며 내 마음을 돌아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변화라는 위대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미 강을 건넜는데.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황혼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꾸는 한 문장이 10년 동안 쌓인 오해의 얼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 자식이나 친구를 만날 때 이 3초의 멈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인가? 깎아내리는 말인가? 둘째, 이 말은 내 욕심인가? 진정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가? 셋째, 만약 내가 이 말을 듣는다면 나는 기분이 어떨까? 이 3초가 여러분을 고집불통 노인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바꾸는 마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100마디 조언보다 한 번의 경청이 시니어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시니어의 인생은 이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 경험을 비우고, 내 공로를 비우고, 내 서운함을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자식의 목소리가 들리고 친구의 진심이 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바꾸면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전화를 피하던 아들이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참 편안해 보이세요라고 먼저 말을 걸어올 것이고, 서먹했던 친구가 자네랑 대화하면 참 마음이 편해라며 찻잔을 들고 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인생 이막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 준비한 20분 가까운 대장정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오로지 여러분의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수줍게 건넬 수 있는 용기를 드렸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아직 이 사실을 모른 채 외로워하고 있을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의 노년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말로 상처 주는 삶이 아닌 말로 사랑을 전하는 향기로운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롭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